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1인 가구가 참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변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요.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한 27% 현재는 달한다고 하고요. 이제 한 1, 20년 후가 되면 세 집 건너서 한 집꼴로 홀로 사는 나홀로 가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소형 주택이 인기가 많고요. 큰 대형 주택을 매도하고 조그만 주택을 쪼개서 사는 그런 쪼개기 재테크가 요즘은 또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위기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이런 트렌드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출발할 거고요. 자, 2077-6330번으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궁금한 사항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2077-6330번 전화 주시고요. 797-0300번 문자 번호입니다. 문자로도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매주 월요일은 대표님과 함께 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뉴스 저희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핫 키워드 챙겨볼 건데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부터 열어봅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며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금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취약의 전세난을 맞아 많은 세입자들이 집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시장 현황과 함께 대응 전략 챙겨드릴게요. 2위 계속 보겠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 시장 화랑의 편승에 경매 시장 역시 문전 손실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매로 내몰리는 물건은 줄어든 데 반해서 응찰자가 계속 증가하며 낙찰가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 뉴스도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금이 함께 상승하고 있는 현상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건데 최근 들어서 좀 유난히 좀 두드러지고 있나 봅니다. 키워드 3위로 꼽아놓고 있는데요. 이 현재 상황 체크해 볼게요. 대표님 좀 들여다봐 주세요. 일단 지금같이 전세금이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세 수요자의 움직임, 즉 매매로 이전되는 이 상황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미친 전세값, 올해는 지친 전세값에 의해서 거래량이 이제 늘어났는데 이 전세금액 상승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매매금액 상승률을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전세금 상승이 좀 과도하다 싶으면 매매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통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9월 둘째 주 해가지고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라는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 나눠본다면 일단 주간 변동률이지만 강북구라든지 관악구라든지 성북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파란색은 이제 전세가율, 전세가가 상승된 이 비율을 보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오른쪽 바로 옆에 놓인 것이 각 구의 그 매매 금액 그 상승률인데요. 아무래도 전세 금액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전세가 높게 솟아오르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도 동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보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서울 25개 구를 쫙 들여다봤을 때 이 중에서 전세금 대비해서 또 이제 매매 금액이 올라간 곳이 있다면 이 강동구라든지요, 또 이 강남구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기대감에 섞여서 투자자들까지 가미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움직이는 실수요자 또 투자자의 움직임이 투자자 짙게 움직이는 그래프로 나타난 곳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실수요자 중심이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실거주 수요자, 즉 전세가 아닌 매매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투자로 임했을 때 투자적인 성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투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염려도 해 나가시면서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그 전세금 상승 비율에 따른 매매가 상승률도 꼼꼼히 체크를 해 나가면서요. 꼭 내가 집을 구입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비교를 분명히 해 나가시면서
좀 이렇게 매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필요에 따라 늦춘다든지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략도 저희가 또 챙겨드릴게요. 2위 계속 보겠습니다. 경매시장 얘기, 낙찰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들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대표님? 일단 지금 싸게 사는 방법이라고 그러면은 뭐 그야말로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금매를 이제 싸게 사는 방법인데 일반 분양 시장에서는 일단 싸게 사는 방법은 없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몇 해 전만 해도 분양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분양 물건 또 가격 할인율로 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분양 금액에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있기 때문에요. 일반 분양 시장에서는 뭐 어쨌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반면에 일반 매매 시장에 왔을 때 급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좀 경매로 인해서 좀 구입을 할 것이냐로 이렇게 양분화될 수 있는데 이 경매로 인해서 낙찰가율이 점점 올라서요. 뭐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80%를 넘어섰다. 예를 들어 1억의 시세가 정해져 있으면 8천만 원의 경매가 낙찰되는 그걸 낙찰가율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점점 높아져서 지금 이렇게 2015년 8월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87.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경매 낙찰가율 추이가 이런 식으로 높아졌다예요. 예전 같은 2012년 같은 상황에서는 70%에 머물고 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80대를 넘어섰고 이렇게 간 부분이 전체적인 전국 주거 시설에 대한 경매 낙찰가율 추이고요. 많게는 서울 같은 경우라면요. 지금 97%까지 가 있다. 이런 낙찰가율 같으면은 실제로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경매를 낙찰을 받고선 시장에 가보니까 더 싼 게 있더라, 더 싼 급매물들이 있더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매 받은 걸 후회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매를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낙찰을 받으신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경매를 지원하는 어떤 업체들이나 이런 그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된 경우라면 그쪽 업체 측에서는 경매를 낙찰 받기 위해서 최대치로 경매 낙찰을 받을 경우라면 이런 경우가 종종 간혹 많이 생기는 편이겠죠. 요즘 같은 경우. 그래서 너무 이 경매를 의뢰를 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조금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거래했을 때 급매물보다 더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찾아서 챙겨보고 그러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매라는 시장이 이렇게 뜨겁다라는 거를 되돌아봐서는 그래도 선뜻 매매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야말로 시장이 매매 시장으로 완전히 가 있을 경우라면요. 경매보다는 그냥 일반 매매 시장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지금같이 불안한 시장에서는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할인해서 사는 다른 방법들을 찾고자 지금 경매 낙찰가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늘 이 시장에서 좀 한 번 더 돌다리고 두들기면서 가자라는 마음으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런 오류,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뉴스도 살펴드립니다. 마지막 1위 뉴스는 어떤 뉴스가 잡혀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FOMC를 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개월간 글로벌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했던 미국 금리 인상 여부 확인을 앞두고 세계 경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회의 전망과 함께 결과에 따른 다각적인 부동산 시장 영향 챙겨보겠습니다. 과연 이번 달 FOMC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할까요? 이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박빙인 것 같아요. 반반? 안 할 것이라는 쪽이 조금 더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는 건 맞는 거죠? 일단 미국 금리 인상 하나가요. 전 세계의 경제 시장을 들썩들썩하게 만들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만 해더라도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을 놓고 왈가왈부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또 환율이라는 부분까지 굉장히 조금 높아진 부분들 그리고 또 주식시장 네. 당연히 또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직접적이라고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9월 그 금리 인상설이
내내 이렇게 작년부터 이렇게 대두가 됐는데 일단 9월입니다. 그래서 9월에 정해지는 어떤 그 FOMC에서 위원회에서 열리는 이 위원회가 내일 모레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9월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꾸준히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늦춰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는 부분이 결국 우리나라 금리 인상도 그 요인으로 요인으로 발생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환율도 그렇고요, 주가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모든 것들이 다 사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금리 하나만큼은 굉장히 독보적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꾸준히 내려간 상황에서의 이 전세 수요자들이 공급량 대비해서 수요자들이 계속 전세로 머물고 있는 부분들도 이 전세 수요자들이 또 집을 융자를 얻고서 이렇게 좀 매수를 하려는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이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야말로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이 자체는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시기를 좀 내가 분명하게 예측을 해 나간다면 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좀 지금처럼 거래량이 탄력을 받고 시장이 좀 좋아질 건지 이런 걸 예측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런 걸 잘 예측하면은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얼마 동안 끌고 가야 될지 또 뭐를 투자해야 될지 이런 것도 다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테니까요. 이 부분 간과하지 말고 꼭 챙겨서 또 지금 만약에 어떤 결과가 됐든 어떤 식으로 다음에 또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시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미국 FOMC 회의 결과는 우리 시각으로 한 이번 주 금요일 새벽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에 맞게 또 우리 전략도 챙겨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저희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일정 나와 있어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예요. 9월 19일 토요일, 21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에 세미나 가면 진짜 미국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전략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뉴스는 제가 항상 강의 때 말씀을 드리지만 NEWS 약자로 따지면 North, East, West, South니까요. 동서남북이에요. 영어로 다 짜져서. 그래서 앞으로 향방을 가르쳐주는 게 뉴스를 통해서 정말 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놓치지 말고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세미나는 없는 관계로 네. 토요일 날 오실 분은 정말 지금 세미나 이번 주에 참여하시고 그러고 나서 추석을 건너뛰어서 오셔야 되니까 지금 추석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많은 시간 조금 시간을 꼭 할애해서 좀 시장을 정확히 들여다봐야지만 액션이 따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세미나 참석이 조금 너무 힘들어요 하신다면 전화 주셔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전화 받겠습니다. 2077-6330번이고요. 자, 오늘 어떤 분께서 연락 하셨을까 좀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예, 저는 김포 고촌에 예. 하나 아파트 32평이 앞으로 향후가 어떨지 궁금하고요. 네네. 매도를 해야 될지 전세를 놓을까 해서요.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요 옆 동네 좀 오래된 빌라가 하나 있는데 예. 매수해도 될까 해서요. 그 옆에 있는 빌라는 어떤 빌라인가요? 혹시 뭐 번지라도 아시다면 말씀 주시겠어요? 고촌 그린 빌라라고 한번 치면 나올 고촌 것 같은데. 그린 빌라. 그린 예. 빌라. 알겠습니다. 고촌에 있는 한화 아파트 가지고 계신 거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린 빌라까지 챙겨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감사해요. 예,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지금 그 김포시 고천읍으로 가볼게요.
예, 예. 자, 지금 그 거주는 안 하시고 그 전세를 놓고 계신가 봐요. 아니요, 거주하고 있어요. 아, 거주하고 계세요? 예, 예. 자, 일단은 김포 그 오령동 한화 아파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 예, 한화 아파트 예. 말씀하시는데 예. 여기 2002년도에 입주를 했죠? 예, 예. 예. 자, 일단 입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나쁘지는 않다가 일단은 첫 번째 뭐 굳이 급하게 팔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유는 일단은 이 김포공항을 근거로 해서 이 주변에 거주하시려는 수요지들이 굉장히 조금 많은 상태고요. 예. 또 이제 뭐 약간 폭넓게 따진다면 그 내년부터 입주되는 그 마곡에 그 LG부터 출발해서 많은 업체들이 입주를 할 때 그야말로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요. 예, 예. 심지어는 그 마곡 지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2천 정도거든요. 그 6억대인 대비해서 요거를 조금만 벗어나서 평당 1,000만 원 정도에 살 수만 있다면 넓게는 한강 신도시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또 이쪽 그 가양동이라든지 등촌동이라든지 이쪽으로 또 이렇게 하시는 수요자들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수요층들이 줄어들지 않는 장점으로 봐서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자, 근데 이제 이쪽 그 고천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장점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배후 고천읍 주변으로 따져서 생산시설, 저 기업 뭐가 들어선다든지 하는 계획이 특별히는 없거든요. 단지 이쪽 아라뱃길이 출발되는 김포여객 터미널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상권이라든지 여행객들 이런 그 부분이 조금 살아난다 그러면은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경제 여건상에서는 이쪽이 조금 어떤 소비적인 관점에서 조금 약간 지금 시기적으로는 안 맞는 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지역이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썩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앞으로 뭐 2018년 빠르면 2019년에 이쪽에서 출발해서 저쪽 김포 한강 신도시 쪽으로 나는 도시철도에 대한 초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장점이 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2002년도에 입주한 이런 아파트가 과연 그 집을 사고 싶은 아파트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꺼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2억대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평형대가 30평대인가요? 예, 예. 32평. 그러면은 한 2억대 후반이가 지금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20평대가. 근데 예. 이 김포 지역에 조금 더 가서 김포 시청을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30평대 기준으로는 한 그 2억대 중반이나 심지어 2억대 초반에 있는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내가 가격을 늦춰서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지역의 주택 가격이 높은 관계로 여기서 조금 뻗친다면 여기까지 영역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하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거주를 안 하고 이제는 팔까 아니면 전세를 놓고 갈 거라면은 굳이 전세로 놓고 가실 필요까지 있겠느냐. 아, 예. 예, 사실은 왜냐하면 전세 비율이 여기가 굉장히 높은 편도 아니거든요. 이 평균이 60%인데 이렇게 전세 비율을 체크해 보면 한 65%에서 70%가 나요. 그러니까 전체 그냥 평균치에 웃도는 정도로 지금 전세 비율이 형성돼 있다고 하는 거는 즉 전세 수요자가 집을 구입하려는 전세 비율이 되려면 80%가 넘어야 돼요. 예, 그런 데가 쉽게 가격이 오르는 데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단점이 더 크게 작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사를 하실 때 조금 잘 고민해서 매도 쪽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쪽에 이제 빌라를 사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빌라라는 게 그래요. 일단은 아파트에 비해서는 가격이 싼 거는 맞거든요. 자, 근데 이제 빌라를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예를 들어 신혼살림이다 아니면은 주택이 없으신 분이 빌라를 처음부터 구입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의 청약 통장이 1,700만이 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전세로 머물다가 이 근처에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심지어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 검단 신도시 있죠?
이런 경우도 사실 새 아파트 축에 들기 때문에 여기서 전세로 머물다가 저쪽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저쪽으로 넘어가야지 하는 수요자는 많대. 집을 자꾸 구입하려는 빌라를 구입하려는 분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이 빌라라는 트렌드가 그쪽에 개발이 된다면 빌라가 또 다른 아파트의 전초전 역할을 했을 때는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하지만 여기처럼 아파트가의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빌라는 나중에 되팔 때 고생을 하실 수 있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굳이 빌라를 가실 거라면 전세로나 임대로 그냥 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구입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빌라를 가실 거라면. 시청자님 어떻게 결정 내리는데 도움이 되시겠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분 또 연결해 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거 궁금하셔서요? 저는 2008년도에 네. 장인뉴타운 15구역에 집은 15평 되는 빌라를 사놨어요. 예. 그때 2억 6천 주고 샀는데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이게 뉴타운이 되는지 네네. 이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느덧 뭐 7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렇다는 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장위 뉴타운 15구역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장인뉴타운으로 가볼게요. 성북구 장이동인데요. 네네. 자, 일단 장인뉴타운이 그야말로 뉴타운 면적으로 따진다면 가장 넓은 면적이고요. 네. 이게 이제 1구역에서 1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구역이 전부 다가 뉴타운 개발이 되면은 너무너무 좋은 이쪽 지역에는 그야말로 주거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뭐 네. 6호선이라든지 위에 북서울 꿈의 숲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또 이제 공기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받쳐주는 곳은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구입을 해서 지금 벌써 7, 8년 정도가 지났는데 네. 사업이 아직 지지부진되고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지금 그 15구역이 이 장인 뉴타운에서는 가장 늦게 되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장인 뉴타운은 이렇게 1단계 즉 1, 2, 3, 4, 5, 6구역 또 그 중간 단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10구역 이상 되는 부분 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일단 지금 사업이 좀 빠른 단계는 1구역에서 6구역해서 요 사업지들이 조금 시간이 좀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되는 관계로 그냥 일반 빌라가 아닌 아파트가 되어질 빌라이기 때문에 관리처분에서 평가액도 이미 나오고 빌라 시세에 프리미엄까지 붙어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변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조금 늦게 되더라도 일단은 뭐 7, 8, 9, 10 이 정도 구역 같은 경우도 조금 이 사업이 조합 설립을 진화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공교롭게 이 3단계 쪽에 있는 12구역이라든지 13구역 여기는 이제 15구역인데요. 15구역 같은 경우로만 해더라도 조합원 수 비례해서 앞으로도 만약 개발이 되면 굉장히 좋아질죠. 2,500세대가 넘은 구역으로 좋아지는데 일단 12구역하고 13단계는 해제가 됐어요. 이쪽 지역에서 점점 주민들이 야 이거 사업도 안 되는데 뭐 계속 끌고 갈 필요 있냐 해서 투표에 붙였는데 해제 쪽으로 기울어가지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 3단계 지역의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부분의 어떤 그 상황은요. 지금 내년에 조합 설립이 된다라는 얘기도 왕왕 들려오고 있고요. 또 이게 사업이 무산될 거야라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 조합 설립이 좀 늦어지고 추진위 구성에서 조합 설립이 늦어지고 또 조합 설립 되더라도 사업 시행이 늦어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도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몰제 즉 사업이 지지부진 몇 년 안쪽으로 진행되지 않는 곳들은 다시 해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부정적인 얘기겠지만 사업이 되는 데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너무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더 낫지 않겠느냐. 정신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상태라면은 과감히
조금 정리를 하는데 어차피 팔고 싶어도 안 팔릴 거예요. 네. 하지만 내년 시점에 요걸 한번 기다려보죠. 일단 내년 총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총선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조금 더 이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겠죠. 주민 동의를 좀 받으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을 좋게끔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다린 김에 내년 초반 4월이 총선이니까요. 그때 돼서 좀 분위기가 업돼서 좋은 분위기 내에서 좀 거래가 될 수 있다면 그때 한번 빠져나오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그럼 말씀드립니다. 손해보고라도 팔고 나오는 게 낫겠네요. 얼마에 파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예. 나중에 세미나 때 오시거나 따로 개인 상담 신청을 하셔서요. 지금 네네. 갖고 있는 평가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쯤 파셔도 후회 안 하실 겁니다라는 네. 금액을 산정해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세미나 한번 참석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한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될 만한 매물 어디에 있나 찾으러 나설까요? 2077-6391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지혜나우징 배우정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떤 매물 준비하셨는지 열어보겠습니다. 배우정 소장님부터 시작해볼게요. 어느 동네입니까? 예,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3호선 매봉령 초역세권의 도보 1분 거리이고요. 실투자 금액이 2,500만 원인 강남구 도곡동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본 매물은 이미 전세가 2억 7천만 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임대차 할 걱정이 없는 그런 매물이고요. 제가 직접 직원들과 함께 마쳤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 3년에서 4년 후 상황은 어떻게 될지 솔직히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포주공이 이주를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3, 4천만 원 정도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제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해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매매가를 뛰어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반드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이 매물 열어볼게요. 자, 이번엔 박일권 대표께서 준비하신 매물도 볼까요? 대표님, 어디 보십니까? 네, 오늘은 희소 가치와 미래 가치가 담보되는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구 서초구와 용산구로 가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강남 서초구 서초동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매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은 지역이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최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그만큼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입지가 검증이 된 지역입니다. 특히 서초구 하면 입지가 정말 좋을 뿐만 아니고 매물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안정적이 높은 임대 수익률을 꾸준히 얻으실 수 있으면서 시세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실 지역은 정말 오래간만에 소개시켜드리는 지역입니다. 바로 강북 도심권을 대표하는 용산구로 가볼 텐데요. 최근에 용산권에 좋은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바닥을 찍고 앞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뭐 캠프킴이라든지 용산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에 용산 역세권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오고 있고요. 호재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격도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상승 추세를 향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 시점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특히 오늘 소개시켜드린 지역은 용산권에서도 탁월한 트리플 역세권의 입지와 개발 호재까지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박익원 대표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매물 어딜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2층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 2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미스터 역세권 박익원 대표께서 준비하셨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로 임하면 좋을까요? 여기도 역세권이네요. 네, 맞습니다. 본 지역은 3호선 라인의 남부터미널역과 한 3, 4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위쪽으로 가시면 교대 역세권, 아래쪽으로 가시면 양재 역세권입니다. 더블, 트리플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이고요. 입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초구와 강남구에 접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강남권에 추진되는 개발 계획과 서초권의 그런 호재들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에 많은 큰 호재들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뭐 서초동 롯데칠성타운 부지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호재들의 수혜를 바로 얻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 남부터미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입지 규제 최소지구로 인해서 향후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런 개발 계획이 정말 실현된다고 했을 때는 가격 상승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정말 이 지역은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워낙 탁월한 입지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구 하면 정말 투자자든 세입자든 들어오시면 나가질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탁월한 교통 환경과 학군 그리고 또 교통의 편의시설과 주변 환경이 워낙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주변 지역에 많은 재건축 이주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뭐 한두 블록만 지나시면 바로 방배동 재건축 이주소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1, 2년 안에 만 세대가 넘는 그런 세대가 몰려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임대가와 매매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정말 본 매물, 서초구 하면 매물도 정말 귀할 뿐만 아니고요. 주변 매물도 후분양하는 매물들 3억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3, 4천만 원 이상 저렴한 정말 서초구에서 최저가 매물인 2억 8천만 원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소액 투자와 안정적으로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시고요. 이런 초기 투자금도 굉장히 줄어들 뿐만 아니고 주변 지역에 많은 개발 호재에 인해서 가격 상승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정말 최고의 입지와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매물 저희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들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대표님 목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들어볼게요. 주변에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교통 여건을 말씀드리면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 3, 4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한정거장만 걸어서 올라가시면 교대 역세권,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전철역으로 한정거장만 봐시면 양재 역세권,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강남구에 접해 있기 때문에 바로 강남역까지도 도보로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전철역 한두 정거장만 가지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강남권에 추진되는 개발 계획과 서초구에 추진되는 개발 계획 호재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위쪽으로 한 10분 정도만 올라가시면 바로 교대 역세권인데요. 교대 역세권 하면 강남 대로변이 넓어지고요. 특히 장제터널이 이전하고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서울고등학교나 서초고등학교로 대표되는 서초구에서 가장 뛰어난 학군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학군 수요들, 교통적인 측면들, 그리고 또 뭐 서리풀 공원이라든지 완벽한
그런 교통과 자연환경들, 또 학군까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서초구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의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24평 아파트도 6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6, 7억 형성돼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들도 챙겨볼게요. 남부터미널 역세권 주변에 뭐 개발되는 거 외에도 큼직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거든요. 정리를 해볼까요? 네, 걸어서 뭐 10분, 15분 정도면 바로 교대 역세권과 강남 역세권의 중간에 있는 그런 서초동 롯데칠성타운 부지 개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롯데월드가 내년에 완공이 되면 수차적으로 개발이 된다. 뭐 삼성타운의 거의 규모면 2.5배 규모고 상주 인원만 3만 명이 넘게 형성되는 매머드급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걸어 다닐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뭐 한전부지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도보로 장제터널과 정보사 이전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클러스터가 확정이 돼 있고요. 장제터널이 개통이 됨과 함께 이런 강남대로변과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상업지가 넓어지면서 많은 복합시설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역세권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본 매물은 그 남부터미널 역세권 도보 3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터미널 역세권도 얼마 전에 이제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입지 규조 최소직으로 인한 역세권 복합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런 개발 계획까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본 지역 또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 지역에 뭐 많은 재건축 이주 수요와 삼성도 R&D 센터의 여러 가지 호재들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를 얻는 탁월한 입지와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연말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 궁금해요. 특징 점검해 주시죠. 네, 본 매물 뭐 초역세권 매물이고요. 한참 열심히 공사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연말이면 입주가 가능한 매물로서 신축 투룸 주택입니다. 제가 방송을 보시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더블 역세권 이상의 이면도로 코너에 있는 매물을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는데요. 본 매물 또한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베이 구조의 실패형 자체가 12평형이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물이고요. 기본적인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보안 시설들 그리고 풀옵션이 다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세입자들의 그런 높고 안정적인 임대 수준을 꾸준히 얻을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본 매물 또한 서초구에서 고급 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퀄리티의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샘플하우스 보셨죠? 내부 굉장히 예뻐요. 가격 한번 살피러 가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경쟁력 있고 가장 최저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초동 매물 정말 찾기도 귀한 매물인데요. 그런 귀한 입지에서 최저가 매물,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보수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도 약 한 2억 5천만 원,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3천만 원이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올 하반기 입주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2, 3천만 원대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110에서 12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임대가 맞춰진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고요. 임대 조건부 잔금이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 탁월한 입지와 두 번째, 정말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와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안정적인 임대수를 꾸준히 얻어갈 수 있으시고요. 워낙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매입과 동시에 정말 3천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 발생했다 표현할 때 가격 경쟁력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 3년으로 봐도 주변의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과 자체적인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투자금 대비해서 300~400% 이상의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투자의 3박자를 모두 갖춘 서초구 서초동의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서초동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매물 역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도곡동 매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올해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이네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 드립니다.
매매 금액 2억 9,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도곡동에 위치한 매물 두 번째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매물은 투자 포인트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강남구를 특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비유를 하자면 강남구는 맏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초구는 둘째, 송파구는 셋째라고 비교할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강남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도 그렇고요. 앞으로 뭐 미국 금리 인상이 있다고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세를 받쳐주고 올라가는 게 꾸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강남권에서 2, 3천만 원대 투자 물건을 아마 방송을 통해서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물건을 확인해 보시면 전용이 작거나 아직 착공인도 들어가지 않는 매물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본 매물은 계약 면적이나 분양 면적이 아닌 전용이 41제곱미터로 면적이 크고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실제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계약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내가 들어가서 살 마음이 들 정도의 크기와 내장이 돼 있어야 투자하시는 걸로 연결이 되는데요. 아마 직접 보신다면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없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초역세권 매물이면서 전세 2억 7천만 원이 가계약금을 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으로 강남구 도곡동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강남 개포주공 재건축 이주 수요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양재천을 사이로 해서 개포주공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전세 금액이라든지 매매 금액 이주를 통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5분 정도 걸어가면 양재천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남 남부권에서 가장 뛰어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라든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이쪽에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매매가나 전세가, 시세 차익이 충분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보자고요. 매봉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그밖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시청자분들을 만나서 천천히 설명하면서 걸으면 2분 정도 걸리고요. 도보로 걸으면 직선 거리 70m입니다. 제걸음으로 걸으면 1분 정도도 안 걸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초역세권, 또한 강남에서 이 정도의 초역세권 매물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역에서 아주 가깝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양재천을 주변으로 경계로 해서 개포주공의 이주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개발 호재도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리고 삼성동이나 강남의 출퇴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1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삼성국제교류지구 개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를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큰형이라고 비교했던 거는 강남구의 학군이 정말 8학군의 명문 학군들이 모여 있는데 이곳에만 들어와야 강남 2학군 17개 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 점검해 주세요. 가장 큰 것은 개포주공 이거 뭐 이주에 따른 수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개포주공 2차만이 지금 7월 달에 이주를 완료했고요. 개포주공 1차에서 4차, 5차에서 8차까지 총 8개 단지하고 개포 시험까지 하면 9개 단지 15,000세대가 양재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도곡동, 대치동 밑으로 개포동 쪽으로 펼쳐져 있는데요. 지금 25평형 조합원 예상가가 약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은 10억에서 1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개포주공을 다 완성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느냐. 안타깝게도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로 움직이냐면 학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전월세나 매매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역할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개포주공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서울시내 강남권 내 전세난이 아주 극심해지기 때문에 서울시는 6개월, 1년 단위로 이주를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에만 개포 시험과 개포주공 3차가 약 3,500세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이 정말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3, 4년 후에 매매가, 전세가 상승은 물론 시세 차익까지 충분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초역세권 매물이기 때문에 삼성동 국제교류지구까지도 지하철로 10분대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동에 개발이 됐을 때 근처에는 상업시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겠지만 그 인근에는 주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하철 10분 내로 움직일 수 있는 곳에서 아마 큰 수혜들을 받을 텐데 자연환경이 받쳐주고 있는 바로 이곳이 삼성동이 개발돼도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물 봐주시고요. 매매 가격 궁금합니다. 가격까지 좀 챙겨주세요. 네. 건물은 실제 오시면 볼 수가 있고요. 예, 지금 5층 중에 3층에 있는 매물이고 방 2개, 거실에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가 아주 적합하게 살도록 일부 옵션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금액을 살펴보면 임대차 걱정이 아니라 지금 임대차가 2억 7천만 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려면 2억 5천이 가능하고요. 3, 4년 후 상황을 보시면 전세 가격과 매매 금액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매매 그리고 투자 금액 2,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다세대 주택 살피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마지막 매물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산구로 한번 가볼게요. 화면으로 보시죠. 용산구 원효로 1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4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 2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시 박영건 대표와 말씀 나눌게요. 이 매물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설정을 해둘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용산구 하면 정말 개발호재 백화점이다라고 표현할 정도 많은 개발호재가 있는데요. 그런 개발호재들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용산민족공원 앞으로 2년 정도만 있으면 이전이 완료가 되고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관광시설로 탈바꿈하게 되는 지역이고요. 본 매물에 도보로 10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바로 캠프킴 미군 기지 또한 이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해서 입지규제 최소지구 1순위 지역으로 선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상업 지역들 또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만 내려가시면 바로 용산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용산 역세권 지금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상업 업무 시설들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1,800씩 규모의 호텔까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2, 3년 후면 정말 도심권을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본 지역 또한 그런 개발 계획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를 다 받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본 지역은 정말 용산권역에서도 가장 뛰어난 입지, 전철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용산하면 많은 지역들이 좀 노후도가 많이 됐고요. 재개발이 예정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월세라든지 임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본 매물은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 압력과 경의선 그리고 또 도보로 5, 6분 정도만 위로 올라가시면 바로 1호선 남영역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사통팔달 교통망이 가장 좋다. 또한 신축주택이기 때문에 도심권에 출퇴근하는 그런 젊은 직장인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 가능하시면서 용산의 개발 가치의 그런 수혜까지 바로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주변 지역에 정말 많은 개발 호재뿐만 아니고 본 지역은 과거에 개발이 확정되었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지역들이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라든지 개발 계획에 따라서 약간 좀 늦춰지고 있긴 하는데요. 본 지역 그만큼 앞으로 향후 개발 계획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 개발과 맞춰서 본 지역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효로 1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입지적인 장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뭘 꼽아주시겠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효로 1가동 같은 경우는 용산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트리플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 그 얘기는 뭐냐면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용산 민족공원도 한 정거장
뭐 도보로 15분 정도만 이용할 수 있고요. 주변에 많은 그런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상업 업무시설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런 개발 호재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 뭐 마포 공동 역세권까지도 가깝고 도심권까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들 용산구에 또 최근 추진되는 거 많잖아요.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용산 역세권 개발이 정말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수많은 상업 업무시설들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역에 딱 내려보시면 아모레 퍼시픽 본사 건물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한 상업 업무시설들, 또 뒤쪽으로 가시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1819명 호텔들, 상업시설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이제 투자를 하셔도 좋을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미군 기지가 앞으로 이전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캠프킨 부지라든지 상업 업무시설들이 초고층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의 수혜를 바로 얻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 국제업무단지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구역을 정리를 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개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한강변 개발과 업무단지 개발에 따른 중심축으로 탈바꿈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개발 호재에 따른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연말에 지어진다고 합니다. 특징 살펴주세요. 네,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매물 5층 중 4층의 정남향 구조입니다. 특히 길가 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특이할 점은 전용 면적 자체가 실평형 자체 거의 14평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3베이 구조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높은 임대 수익률을 꾸준히 얻어갈 수 있으시고요. 개발 계획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12월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가격 궁금하시죠? 매매 가격, 임대 수익 계산해 드릴게요. 매매 가격부터요. 네, 본 매물 매매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참 때는 본 사이즈 정도의 매물들 거의 4억대 정도 시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이 많이 됐고요. 더 이상 빠질 일 없고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거의 14평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오셨을 때는 약 2억 1,000에서 2천만 원. 그럼 실투자금 자체가 2, 3천만 원대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9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임대가 맞춰진 후에 잔금하실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투자의 3박자, 즉 용산권에서는 소액 투자 어려우신데 본 매물 2, 3천만 원의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8%가 넘는 임대 수익률, 그리고 향후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 플러스 자체적인 개발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실투자금, 전세가 기준으로 해서 300~400% 이상의 시세 차익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매수 시 유의할 점 챙겨주시겠습니까? 네,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희소 가치를 항상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용산 지역, 신축 주택은 거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희소 가치가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매물 한 지역 한 매물만 보시고 투자하실 게 아니고요. 저를 통해서 3군데 이상의 지역과 3~4가지 이상의 매물을 꼼꼼하게 비교 검토해 보시고 자기의 투자 성향과 투자 금액에 맞춰 투자하실 때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용산구 다녀왔습니다. 확인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정보요. 전화주세요. 2077-6391번으로 전해주시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혜나여생 배우는 소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